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 사회를 맡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현종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하나둘 등불을 켭니다. 지금 그 불을 켰다고 껌껌한 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등불을 켜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결국 어둠 속에 저질러짓은 나쁜 짓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앞장서서 등불을 켜신 분들입니다.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님이 긴급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탄압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거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자회견의 뜻과 동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여는 말씀을 해주실 분은 국회의원 이종걸 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에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6년 구형을 받는가 하면 난데없이 2년 실형에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뭐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민주화를 위하여 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통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친 죄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도 공익적 인물이거나 공공인물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영으로 축소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랑곳 없습니다. 법원도 그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그런 피해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공활동의 보루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대위,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많은 목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가들이 국회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뒤에서도 또 규탄문이 낭독될 것입니다. 헌법상 여러 가지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표현의 권리이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보장이 돼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유신 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한다고 해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의 탄압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론 여러분들의 올바른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용교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법사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미국의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리고 미국의 공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임무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은 그것을 비판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하고 잘못된
공기관 공직자들은 내려와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는, 공기관은 비판받을 임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9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도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검찰부터 쫙 일렬로 LTE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에게 뭐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저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길이 남을 대통령인지 비교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년 구형을 받은 백은종입니다. 검찰이 과연 6년 구형을 받은 뒤를 졌는지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찰의 그 중형 구형 부분은 표현의 자유, 기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그 언론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이렇습니다. 일반 교통 방해, 가벼운 집시법 위반, 그리고 주진우 기자 무죄받은 그 박지만 오촌 살해 사건, 그 외에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그 위신 전문 게재 보도 내용 그것뿐입니다. 그걸 6년 구형을 함으로써 그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을 막고 또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줘서 정부 비판을 사전에 차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검찰의 형평성을 잃은 사건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해서 부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씨가 그 집단 조직적인 폭력과 또 총포 화약류 단속법에 저희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100만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가 그 500만원으로 벌금을 올려서 그런 벌금형을 내린 일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은 친정부 또 비판적인 정부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법 적용이 형평성을 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의 그 일반 교통 방해에 대해서 2년 3년씩 구형을 하는 것들은 국민을 공포감을 줘서 앞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석을 사전에 막으려는 음흉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박근혜 정권이 기자 여러분까지 압박을 해가는 그런 공안 통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촛불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한웅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에는 도덕, 상식, 종교, 양심, 자치, 법규, 그 다음에 사회의 평가, 심지어는 꾸준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규범 중에서 법은 가장 나중에 규율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중에서도 형법이, 그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서도 형법은 가장 나중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형법입니다. 이를 최우수단성,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법철학자이고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키케로는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해서 엄정한 법 적용은 최악의 부정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규범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 법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적용되는 현상을 바로 사법파쇼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사법파쇼가 횡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래 형법 이론상 하나의 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수단이 되는 범죄 행위 자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 수반되는 상해죄나 강도죄에 따르는 협박이나 폭행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명 박근혜 정권은 집회와 시위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이론에도 맞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이나 그 다음에 법 적용에 의한 법의 참조라는 관점에서 제형 법정주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행위자는 일반 교통방해 고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경찰이 차량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에는 그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방해가 전혀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나 이 정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을 하고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에 난입하는 경우와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탄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는 보호의 대상이지 차별과 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회 및 시위는 우리 지금 현재 어버이 연합이나 보수단체의 집회처럼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권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사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단지 험상궂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세상이 온다고 말씀을 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한 통치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굳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승열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부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은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성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랬는데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짓과 거짓 위에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된 진실과 민주주의 위에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참된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참된 말을 전했다고 해서 탄압받는 것은 또 거짓된 세상, 악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자 여러분이나 또한 저희나 모두 다 바른 말, 바른 세상, 바른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바른 글, 바른 말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집행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현재 사회 원로들 모임인 새날희망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정동익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프리덤 하우스 발표에 따르면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32위였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 박근혜 정권 들어서 68위로 37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조사한다면 훨씬 더 떨어져서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 너무 심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고 또 세월호 참사 추모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구속 기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백원종 서울호소리 대표 경우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합쳐서 징역 6년이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소리 경우 보면은 선거운동 시기에 후보자의 검증 차원에서 그 당시 흥행하던 이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전제한 것 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최태민 목사와 사이 이 얘기를 할지 또 숨겨놓은 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유포가 되던 상황입니다. 이때 그 믿을 수 있는 외신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을 때 언론으로서 당연히 그건 보도하고 검증에 나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6년이나 중형을 때린다는 것은 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키는 그런 걸 노린 반민주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또 언론인들의 당연한 역할을 위해서 이번 사건은 후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더 배제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임순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비판한다. 검찰의 이중잣대, 과도한 구형을 비판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특히 그것이 알려야 할 사실이 불법이고 부정일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카나리아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던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물을 캐기 위해서 깊이 땅 파고 들어가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광산 내에 유독가스가 차게 되고 광부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잦았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면 광부들은 급하게 탈출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의 바로메타를 은유적으로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카나리아, 이들에게 올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면 우리는 커다란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쌀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카나리아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훼손죄라는 것입니다. 이 재갈이 지금 개인의 입에 물려지고 언론의 입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백은정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가냘픈 불빛을 향해 중단 없이 달려온 선각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씌워진 죄명은 명예훼손죄,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인데 이것은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일 뿐입니다. 백은정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이명박 정권의 친일 외교, 4대강, 한미 FTA, 반값 등록법 등의 부당한 외교 경제 정책에 맞서 5년 내내 저항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국방부 등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또다시 거리로 나서 행동과 비판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고 입을 꿰매도 할 말은 한다는 신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현장을 누리며 목소리를 열심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악법에 대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 검찰은 흉악한 범죄라도 되는 듯 징역 6년에 재산 몰수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또 김창권 더불어 사는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분신하신 이남동 열사의 뜻이 희미해져 가는 것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달라는 뜻에서 서울역 교가 교각에서 목숨 걸고 진실을 알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1심에서
검찰의 4년 구형에 법원의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입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 평화적인 항의 침묵 행진에 나섰던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외침은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처럼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부디 이들이 탄압받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큰 소리로 외쳐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들 모두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반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벌을 거두어주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1일 이종걸 의원, 노웅래 의원, 유승희 의원, 배재정 의원, 김광진 의원,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이상입니다.